46쪽에 대표 기출 문제부터 할 차례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 있죠? n-1에서 n 사이에 있을 땐 절대값 fx가 이떠해를 3개 먹었대요. 비슷한 걸 어제 많이 해봤는데 fx의 절대값을 씌운 결과가 이거래요. 요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6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0에서 4 사이에서 g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0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에서 4까지 적분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fx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소리인데 정수에서 정수 사이에서는 폼을 쓰잖아요. 그냥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녀석이거든요. 물론 우변 자체는 그림을 그려보면 n-1에서 n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이건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결과가 이거란 이야기니까 실제로 fx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n이 계속해서 커질 거면 그 다음 것도 n하고 n 더하기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내 거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각 구간마다 위에 거나 밑에 거 이렇게 위에 거 밑에 거 중에 하나씩으로 골라진다 그런 소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 만족하는 녀석으로 fx 그래프 한번 정해봐라 하니까 0에서 4 사이에서만 일단 생각을 좀 해보면 0, 1, 2, 3 좀 더 해야 되네 4예요. 위에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건데 2에서 정적분의 값이 0이 나왔대요. 이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위쪽으로 볼록인 녀석이면 넓이가 1이고요. 아래쪽으로 볼록인 녀석이어도 넓이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것들만 정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봐요.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고 x에서 4까지 적분하는 거고 둘이 뺄 거야. 근데 2에서 0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0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 4까지 적분한 값이 같아요. 그 얘기죠. 그래야 빼서 0 나왔다는 이야기잖아. 그 말은 여기 위에 둘 다 위에 있었으면 얘도 둘 다 위에 있는 거고 둘 다 밑에 있었으면 둘 다 밑에 있는 거고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밑에 있었으면 얘도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개수는 똑같다. 1이랑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똑같을 거야 라는 게 이제 최소값 0이다 해서 알 수 있는데 2에서 최소값을 가졌어요 라고 했으니까 2보다 약간 작거나 2보다 약간 크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2가 아니라 2보다 약간 작으면 0부터 한 여기까지 적분, 여기가 2야.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 4까지 적분한 걸 비교했을 때 이건 0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고요? 그죠? 누구야 욕한 사람?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는 같은데 이 바로 앞에까지 생각해보면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건 0보다 커야 돼. 달라지는 건 어디냐면 요 구간만 달라지잖아요. 요 구간 때문에 오히려 0보다 큰 값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정적분의 값이 줄었고 이렇게 정적분 구간의 길이가 짧아졌고 그러니까 영역이 줄었고 얘는 늘었는데 오히려 값이 커졌다는 건 음수가 줄었고 뭐라고? 음수가 줄은 거야? 음수가 줄었고 음수가 늘은 거야? 그지? 음수가 줄었고 음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정적분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물어보는 거야.
요 사이에서의 정적분의 값이 만약에 양수였으면 얘는 양수만큼 작아지죠. 얘는 양수만큼 커지겠지. 그 둘이 뺄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 구간에서의 정적분의 값이 음수였으면 얘는 음수만큼 작아진 거잖아. 줄어든 거지. 얘는 음수만큼 늘어난 거지. 원래 이렇게 가던 게 여기서부터 가게 된 거니까 음수가 오히려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음수만큼 늘었다는 건 오히려 작아졌다는 이야기잖아. 그걸 빼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커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의 바로 앞부분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를 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도 좀 생각해 보면 2보다 약간 큰 쪽까지 정적분을 했다고 쳤을 때 이것도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0보다 큰 값. 0보다 큰 값이라는 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이 양수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양수만큼 커지는 거고요. 양수만큼 작아졌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오히려 커진 거지. 그죠? 이 구간의 정적분의 값은 양의 값을 가져야 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적분한 거 오른쪽까지 적분한 거 둘이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위에 있어야죠. 이렇게. 얘는 밑에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 적분한 것의 값이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 4 사이에서의 fx는 이런 모양새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분해도 되거든요. 미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미분하라고 나온 문제일 수도 있죠. 네,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해보자면 정적분의 값이 기하학적으로 의미하는 건 넓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보면 fx가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뭐 2분의 1에서 4까지 적분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얘랑 얘는 퉁쳐서 0으로 없어질 거고요. 한 칸에 1식이었거든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대표 기출 문제는 가족권이 약간 이거 우리 내신할 때도 몇 번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가족권에 보면 닫힌 구간에서의 fx가 나왔거든요. 열린 구간 아니라 닫힌 구간에서 이거래요. 물론 실제로는 0보다 작은 쪽이나 1보다 큰 쪽에도 그래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0 이상이고 1 이하일 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F0도 0이고 그러니까 F0이 0이고 F1이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얘가 다가 아니라 F'0과 F'1의 값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에서 우미분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의 좌미분 계수도 1이어야 미분 가능하다고 하겠지.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할 거라는 거야. 미분 가능할 거니까. 그래서 0의 우미분 계수 1이니까 좌미분 계수도 1이어야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즉 F'0은 1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1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1인 건 확실하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며 그 우미도 1이겠지 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래서 F'1도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우리가 가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고요. 나에서 보면 fx 더하기 1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썼네. 이거 넘길까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A, B를 찾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4개 가지고 찾는 거지 뭐. 그죠? 0도 넣어보고요. 0 집어넣어보면 F1은 0,
0, b인데 f1이 1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b가 1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 요식 미분해 보면 요거 미분하면 이제 f 프라임 x 플러스 1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a 이렇게 하나가 더 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0을 집어넣는 거지. 그 f 프라임 1은 f0, 0이니까 날라가고요. 요거 1, 요거 0. 그러니까 a가 또 1이 되네요. 그죠?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x, fx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누구였냐면 1부터 2까지 fx, d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은요. 0에서 1 사이에서 fx의 식이 누구인지 아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식을 찾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치환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x 플러스 1을 t 같은 걸로 치환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평행이동을 좀 했다고 보면 얘는 1에서 2까지였던 녀석이 0에서 1로 바뀌고요. f에 x 더하기 1 dx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 1에서 2까지고요. 0 집어넣으면 1에서 2가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치환했다고 생각해.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다고 보면 x가 0일 때 t는 1이고요. x가 1일 때 t는 2니까 1에서 2까지고요. 이 자리에 t 들어갈 거고요. 이거 미분해 보면 dx랑 dt랑 같은 거잖아요. 그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얘랑 둘이 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평행이동 했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치환적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쓰면 이제 0에서 1이니까 요 녀석 자리에 얘를 쏙 집어넣으면 fx가 x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지. fx 더하기 1이라는 건 xfx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요 구간에서의 fx는 그냥 x라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dx 요거 산수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식으로 풀어야 하는 거라서 약간 뭔가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엥?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드디어 실단원 예제, 유제, 레벨 1 혹시 할 거 있으면 없으면 레벨 2 4번 또 있나요 혹시? 레벨 2의 4번이래요. 얘는 A랑 B랑 빼서 1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보고서는 A를 구해야지 B를 구해야지 물론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B에서 A를 뺀 게 1이하인데 그냥 B에서 A 빼지 말고 이거 생각하면 편하잖아. 이 빗금친 도형까지 생각하면 얘를 C라고 할까요?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C를 빼는 거야. 똑같잖아요. 어차피 1이라고. 이렇게 하면 B 더하기 C는 혓바닥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A 더하기 C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넓이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지금 요 식은 4차식이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직선이 y는 k의 x 마이너스 2래요. 그럼 해보면 이런 거잖아. 일단 b 더하기 c는
공식 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요거 3중근이고 여기가 2잖아. 그지? 분모에 뭐 들어간다? 뭐라고? 23? 20. 6분의 12분의 20분의 30분의 그러니까 이건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몇 차 함수? 그럼 몇 제곱이야? 5제곱이지. 적분한 거잖아. 차수가 하나 커져야지.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저게 B 더하기 C라고요. 그럼 A 더하기 C는 직각삼각형이네. 가로 길이 2예요. 세로 길이는 Y 절편 찾아보니까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2K 나온다고. 여기가 0,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넓이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1이다. 가지고 K를 찾으시면 되죠. 다음 5, 6, 7은 괜찮습니까? 말이 없네. 레벨 3 갈까요 그럼? 안 풀어서 없는 거구나. 너요. 니체 깨끗하네. 갖다 팔아도 되겠다. 레벨 3 1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건데 fx가 원래 있었고요. 요 녀석을 요리 조리 평행이동했더니 한 점에서 만난대요. 둘 다 3차거든요. 아 참고로 그냥 써놓고 가야겠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예요. 평행이동해서 한 점에서 만났대요. 그리고 나를 보니 마이너스 1,0 A 좌표가 마이너스 1,0일 때 AP가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직선 AP가 저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들 중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3개래요. 얘네 둘이 P라는 점에서 만날 건데 마이너스 1,0에서 P에다가 선을 그었다는 거야. 직선을 쫙 그었더니 직선 AP가 이 곡선이랑 만나는 점, 또 이 곡선이랑 만나는 점 다 합쳐서 총 3개 있대요. 근데 점 P는 원래 곡선 위에 있던 점이잖아. 그쵸? 2개가 더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원래 함수 fx는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그려보자면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3차 곡선 평행이동에서 한 점에서 만났대. 3차랑 3차인데 평행이동에서 한 점에서 만났대. 어떤 상황이란 소리일까? 둘이 접했겠죠? 교차돼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 F란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잖아요. 그죠? X축이랑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는 녀석이고 얘를 평행이동을 잘 해가지고 접하게 만들 건데 참고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라며 그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X축 이렇게 있을 거니까 X축 위에 마이너스 1,0이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가 점 A거든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접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 점 만나도록 선을 그었더니 총 3번이란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얘를 잘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어. 요 점을 P라고 볼 거야. 그럼 A, P를 긋는 순간 이미 3번을 만나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또 만나지 않겠어? 안 만나게 어떻게 안 될까? 안 만나게? 어떻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만나게? 안 만나게? 그냥 완전히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했는데 응. 한 점을 만나게. 그 완전히 내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이 접점이라는 게 똑같은 곡선을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요 접점이랑 뭐 예를 들어서 변곡점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접했다는 건 기울기도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실제로 어디 있던 점이냐면 여기 있던 점이 여기 와서 접하게 된 거다 그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으면 얘 만나고요. 여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어디 있었을 거라고? 이 위에 어디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잖아. 이렇게 그으면 여기 대갈리 만나겠지. 이렇게 머리를 치고 나가겠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결론이 너무 뻔해가지고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난감한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3차 곡선 둘이 한 점에서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접했을 텐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접했다고 보면 이 접점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이 곡선 입장, 평행이동된 곡선 입장에서 이 점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왼쪽 곡선 입장에서 보면 변곡점 대칭해서 여기에 있었을 거다 그런 소리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요 변곡점 대칭이동해서 여기도 또 똑같은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이 되겠죠. 아무튼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서 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A랑 P를 지나가는 직선을 그었다고 보면 직선을 그었을 때 하나 만났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만나요. 얘가 3번 만나면 얘도 3번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점 P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곡선 2개가 전체적으로 요 점 P에 대해서 점대칭인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곡선을 어떻게 잘 옮겨가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점 A도 점 P도 다 요 직선 위에 곡선 위에 있는 녀석인데 A에서 점 P 지나가게끔 선을 그으면 평행이동한 녀석도 똑같이 그렇게 만나게 될 거거든요. 대칭이동 시켜서 다 합쳐서 3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여기서 애초에 원래 fx가 만나는 점이 3개가 아니라 2개만 있어야 되고요. 즉 P가 이렇게 생긴 접점이어야 되고요. 요 점에서 요 놈도 접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삼 차 둘이 한 점에서 만나 그 점을 P라고 한 거고요. 3차 곡선 둘이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접점이어야겠죠. 실제로는 3차 함수 둘이 지금 평행이동한 거니까 최고차항은 똑같이 생겼겠죠.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이면 얘도 마이너스 x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면 오히려 3차항이 날아가서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중근을 가졌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해야 된다고. 접하는 수밖에 없다고. 중근이니까. 말이 꼬이고 있어. 3차 만났다고 방정식 만들면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니까 원래는 교점이 2개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접점이어야 되고요. 접한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곡선 둘이 접했다는 건 함수값도 같지만 미분계수도 같다는 이야기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건 접하는 점 기준으로 보면 원래 곡선, 평행 이동한 곡선, 평행 이동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원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데, 그럼 이 이동되어 있는 곡선 입장에서 요 점은 원래 어디 있었을 거냐면 요 변곡점의 대칭인 요 점에 있던 게 1위로 온 걸 거라고요. 그래야 평행한 접선을 둘이 그을 수 있다 그런 소리니까.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fx라는 곡선이랑 그걸 평행 이동한 곡선은 요 점 P에 대해서 그림 전체가 완전히 대칭인 녀석일 거다라는 거야. 그림 전체가.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지나가면서 요 점 P를 지나가게끔 직선을 그으래잖아. 그럼 그 직선도 점 P를 지나가니까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직선까지도 대칭인 녀석이 될 건데, 다 합쳐서 만나는 점이 3개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 직선이 원래 fx랑 2번 만나고 평행 이동한 녀석이랑도 2번 만나고 어차피 접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절묘하게 동시에 만나버리면 그 경우가 딱 합쳐서 3번 만나는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설명하자면 그렇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점의 x좌표 찾아보면 마이너스 1,0에서 그은 접선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근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요 점 x좌표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요 점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건 평행 이동하기 전에 여기는 어디였었던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행 이동된 녀석 입장에서 이렇게 생긴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은 여기거든요. 얘는 얘랑 변곡점 대칭이잖아. 요점 x좌표가 2분의 1이면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대입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요. b는 4분의 3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S1이랑 S2를 더하세요인데, 직선 AP랑 FX로 둘러싸여진 거, 직선 AP랑 평행이동한 녀석이랑 둘러싸여진 거 둘이 똑같겠죠? S1, S2라고 구분을 했지만 S1 하나는 여기 있고요. 또 S2는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은 대칭이니까요. 그죠? 넓이 똑같을 거라서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녀석 구해보면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접점이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죠. 분모에 뭐 들어가요? 12분의 접선이니까 3차 접선이니까 1에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에 3차 곡선이네요. 4제곱 되겠죠. 이거 2배 하시면 답이 되겠죠. S1이랑 S2는 같은 값이니까요. 그죠? 저게 왜 2분의 1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가? 저거 왜 접하는 데가 2분인지. 아,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요. 직선 뭔지 몰라. 귀찮아서 안 구하는 거야. 구할 수 있지만 얘하고 아이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가 mx 더하기 n이래.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 x좌표야. 그죠? 근데 mn에 뭐가 들어가든 이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어차피 0이에요. 3차항이랑 2차항은 얘가 손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무조건 0인데 지금 다시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 접점은 중근일 거 아니야. 3차 방정식 근이 3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중근. 더해서 1. 2분의 1, 2분의 1이어야죠. 그래서 요점 x좌표가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결국 이것도 마지막에 와서는 3차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공식 가지고 해결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요. 시각 t에서의 속도하고 점 q의 가속도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시간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래요. 뭔 소리야? 3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래요. 결국 위치를 찾으러 가긴 가야 되나 보다. 그죠? 그럼 점 P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3t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점 Q는 가속도가 1-2t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식 바로 밑에 보면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시간 동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라고 했는데 점 P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속도가 맨날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흠. 그 다음 이제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 그랬는데 Q의 속도라는 건 이제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대충 속도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적분, 부정적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얘가 0보다 큰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10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속도 함수 입장에서 보면 위로 볼록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언젠간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게 되긴 하겠다. 그렇죠? 뭐 최초가 음수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10이에요 그랬는데 그럼 저 녀석 가지고 잠깐만 0 이상에서 움직인 거리가 10? 난 그냥 왜 10이라고 했을까? 0이 아니라 다른 데일 수도 있잖아.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10만큼 움직였어. 이상한데? 이렇게 해볼까요? 안 해봤어. 내가 푼 거랑 달라. 근데 한번 해보려고. 점 Q의 속도가 0 이상인 모든 시간 동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점 Q의 속도는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요놈이 움직인 거리는 10이라는 거고 요놈의 속도는 양수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란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요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1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거 물론 얘도 이렇게 할까? 위치 함수를 찾아보면 t 세제곱 더하기 t 이러고 적분상수는 0이에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움직인 거리이니까 여기다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아니, 더하기 알파를 빼. 베타 세제곱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 세제곱 빼기 더하기 알파를 빼요. 얘가 지금 10이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것의 두 근이 얘의 근이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하면 1이구나 정도는 알아낼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귀찮은 일이구나. 안 될 것 같은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10이고요. 아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걸 저기다 어떻게 다 집어넣어. 아유 진짜. 아니 그래도 엄밀하게 풀어야겠지?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넣어봅시다. 요거 1 마이너스 2 알파고요.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혹시 내가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알려줘. 다 쓰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요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알파 1 이렇게 생겼네요. 전개를 좀 해서 풀긴 해야겠다. 그죠?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2가 10입니다. 우변 다 넘겨보면 2 알파 세제곱 3 알파 제곱 5 알파 더하기 8이 0이에요. 알파 있니? 알파 없니? 만족하는 알파 없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안 되겠는데. 마이너스 1 안 되고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돼. 아니야, 없으면 안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음수로. 상수항이 8이나 된단 말이지. 16, 12. 왜, 왜? 아니야? 얘 하지 말고, 따가라.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서 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우리 찾고 있는데, 이것의 값은 맨날 0보다 크죠? 판별식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0보다 크려면 알파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리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계산해봐. 10? 2나 나와? 그렇게 예쁜 숫자가 나온다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5. 어떻게 10이 나와 이게? 8. 오이씨. 오이 10이네. 2분의 1 집어넣으면 10이야? 잠깐만. 2분의 1 집어넣으면 10이야? 0 집어넣으면 8이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긴 3차식은 아이씨, 말이 되나 이거? (0보다) 커? 알파에 음수 넣어야 뭐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10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야, 이제 미분해봐. 아, 진짜. 이씨, 미분해 더러운데. 6 오잖아. 그래서 원래 나의 의도는 뭐였냐면 다시 출발했을 때 점 Q가 전진하고 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처음에 풀 때 나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10만큼 움직였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위치가 10인 걸로 그냥 t를 찾아버렸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가속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속도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속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그치. 뭐 한 거야? 아이씨. 5분 전으로 돌리자. 다시. 됐어. 자. 이제 잠 깨봐. 정리 다 됐어. 그래, 잘 지웠다. 자, 생각을 해봐요. 이 속도가 양수인 이 시간 동안에 얘가 움직인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녀석 대칭축이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얘를 그림을 그려봤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Y축이 물론 그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Y축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우리는 0보다 큰 쪽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간이 1초라는 간격을 넘어가 버리면 이미 음수에서 양수까지 가야 속도가 양수인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얘 지금 V2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C가 좀 작아서 대칭축이 2분의 1인데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속도가 양수인 시간 동안에 그랬으니까 요 길이 동안에 요 구간 동안에 얘는 10만큼 전진했어요. 그 얘기인데 이거 아무리 길어도 후진도 했다가 전진도 했다가 할 건데 대칭축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길어도 1초밖에 안 된다고요. 그지?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얘 움직여봤자 2밖에 못 움직여요. 10만큼 못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는 10만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속도함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출발할 때 후진이 아니라 이미 전진하고 있는 상태였을 거고 쭉 전진해서 여기까지 왔어. 요 시간 동안에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양수인 건 0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 녀석은 0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서 10을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이 되도록 하는 t를 찾으면 t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 10만큼 전진한 거고 이 2초가 뭐다? 요 녀석이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양수였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C의 값이 2구나 라고 찾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해야 말이 되네요. 여기 오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다시 그러면 V2는 대칭축은 이미 정해져 있고 2분의 1이라고
적분상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이 속도가 양수인 구간 동안에 쟤는 10만큼 움직였다고 했어. 얘는 어차피 계속 전진만 할 거니까. 요 녀석이 0 되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그래프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전진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녀석이 양수가 되는 구간이야. 근데 이거는 대칭축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아무리 길어봤자 2분의 1 기준으로 0에서 1까지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0에서 1초 동안 얘는 잘 움직여봤자 2밖에 못 움직여. 10을 못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요거보다 한참 더 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점 Q가 출발할 때 후진하다가 전진하다가 후진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전진하고 있다가 이제 후진을 시작한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사실은 이 녀석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3t제곱 더하기 1 dt 한 게 10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건데 얘가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해봤자 이 알파 베타 사이에 아무리 길어도 1밖에 안 되거든. 차라리 알파가 음수면 음수는 어차피 우리 취급 안 할 거니까 0부터 베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이 속도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으니까 이걸로 위치함수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2t 적분상수는 빵이겠죠.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3, 3 넣어서 위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렵네. 3번 더 어려운데. 일단 답이 더럽잖아. 3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고요. 그때 속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V1은 그래프가 딱 정해지고요. V2는 K의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은 좀 달라지겠다, 그죠? 네, 하나는 뾰족한 산 모양 직선이고요. 하나는 이제 포물선인데요. 0하고 1 사이에서 P와 Q가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대요. 지금 동시에 원점 출발했으니까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0하고 1 사이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둘이 빼서 정적분 해가지고 0 되는 게 한 번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 0하고 1 사이에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알지만 둘 다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T축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자체가 그냥 정적분의 값이랑 똑같을 건데, 위치 변화량이랑 똑같을 건데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니까 그 둘이 정적분한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얘기고요. 그 둘이 빼서 정적분해서 0 되는 게 한 번이다, 그 소리 하는 거지. 그죠? 한 번만 나오도록 하는 t의 범위 한번 찾아봐라, k의 범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찾자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빼서 정적분 해가지고 0 되는 거 한 번 있대. 근데 식으로 찾는 건 재미없으니까. 잠은 재밌냐? 자는 거와 진비 없는 표정인데. 나가 있긴 해. 들어와. 들어오라고. 자, V1 얘도 그냥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V1은 마이너스에 t 빼기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V2는
K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T-1이래요. 참고로 K는 1보다 크답니다. 즉 약간 좀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꺾인 점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그 그래프를 조금만 크게 그려보면 0하고 뭐 1 사이에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꺾어진 녀석이 요 왼쪽에 있는 V1T가 돼요. 저걸 정적분한 게 점 P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점 Q도 0하고 1에서 X축이랑 T축이랑 만나고요. 이제 K가 마이너스 K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일 건데 1보다 크다고 한 걸로 봐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녀석이겠죠. K가 만약에 딱 1이었으면 K가 딱 1이었으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어쨌든 얘도 대칭축이 2분의 1인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 미분해가지고 0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KT제곱 더하기 KT거든요. 이 미분해서 0 대입하면 K 나오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점에서 얘한테 접하는 곡선이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게 K가 1일 때의 곡선이에요. 근데 K가 1보다는 커요니까 결국 무슨 얘기다? 얘 이 직선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을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저 0인 구간만 다시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K가 1일 때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1보다 크면 일단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K가 엄청 크면 이렇게 생겼겠죠. 뭐 그냥.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만 노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올라가긴 올라간다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정적분의 값이 0이 되는 거, 정적분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딱 같아지는 거. 여기다 그려볼까? 한 요쯤 돼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지. 그 이상하네. 폼 써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삼각형 전체 넓이랑 포물선 전체 넓이랑 딱 같아지는 경우거든요. 이 전체 정적분하면 같아지겠죠? 반 뚝 자르면 어때요? 이래도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정적분의 값이 같아져요. 둘이. 2분의 1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지. P랑 Q가. 별론가? 아, 넓이가 같아. 아, 이 포물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언제가 같아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생기면 좀 작을 거고 이렇게 생기면 졸라 클 거고 그 사이 어딘가에 삼각형이랑 넓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에 포물선이 있을 거라고.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상태고요. 여기서 얘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 보자는 거야. 지금 T가 어디 갔어? 1인 것도 포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는 0일 때 만났고 2분의 1에서도 만났고 1에서도 만나는 상태예요. 넓이 완전히 다 똑같은 상태를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넓이가 똑같다면 2분의 1에서도 만났고 여기 1에서도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이 포물선 약간 위로 올려야 돼? 밑으로 내려야 돼? 위로 올리는 게 좋겠어? 밑으로 내리는 게 좋겠어? 머리를 써 얘들아.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 들고 왔는데 이왕이면 쓰지. 떼놓고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생겼을 때가 넓이가 딱 같은 경우라고 치면 이거보다 약간 위로 올려야 될까 밑으로 내려야 될까인데 안 찍어봐. 올릴까 내릴까? 올려요. 약간만 올려보자고. 약간 위로 올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흰색이 커 노란색이 커? 노란색이 커 넓이가. 그지? 이 밑에 있는 흰색 같은 경우엔
요 흰색이랑 요 흰색이랑 넓이가 딱 같은 거를 그린 거잖아요.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노란색의 넓이가 조금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시켜봐, 정적분을. 그러면 노란색의 넓이보다 흰색의 넓이가 조금 더 크죠. 그게 추가된 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잘 더하면 0이 되는 순간 이슬을 치지 않겠어? 식으로 풀어 그냥? 싫구나 다들. 식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식으로 풀자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 있다고 그랬어. 위치가 같아진다는 건 어차피 다 전진하는 거니까 그냥 생으로 정적분 하는 거야. 그죠? 생으로 정적분 한다는 건 0부터 x까지, x 아니고, x까지, 뭐 누구 뺄까요? 저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kt t 마이너스 1. 이거 빼가지고 적분해. 얘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이 x가 0하고 1 사이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t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좀 생각해야겠죠.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냥 얘는 부호가 딱 정해지는 거고, x가 2분의 1보다 크면 0에서 2분의 1까지랑 2분의 1에서 x까지로 나눠서 식을 찾아야겠죠. 따로따로 찾아서 x가 그럼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두 개의 식으로 그림 그려서 0 되는 경우가 한 번만 있도록 하는 테이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약간 의욕이 떨어지나? 아니, 그래서 그림으로 하자니까. 약간 그냥 찾으세요가 아니라 얘 나름대로 힌트를 주잖아요. 1에서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어쩔 거야 이거. 이씨. 더 좋은 방법 없어? 푼 사람. 푼 사람. 뭐 더 좋은 방법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다시 와서 보면 식으로 찾지 말고요. 그림으로 좀 찾아보긴 할 건데, 이 지금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만났다라는 건 어차피 전진만 하는 거니까 정적분의 값이 0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0부터 x까지 v1t에서 v2t를 빼가지고 0이 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요 뾰족한 산이 v1이야. 동그랗게 생긴 녀석이 v2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함수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부호만 요 교점까지는 교점은 안 찾았구나. 참고로 요 교점 둘을 좀 찾아보면 왼쪽으로 찾아볼까요? 요 점의 x 좌표는 이거 지금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맞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아니지 미쳤지.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가서 마이너스끼리 퉁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요게 2분의 1보다 작을 때의 v1이고요. v2는 그냥 마이너스 kt 제곱 더하기 k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둘이 같다고 놓을 거고 얘네들은 사라지고요. 좌변 다 넘기면 kt 제곱 1 마이너스 kt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의 값이 0하고 k분의 k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즉 1 빼기 k분의 1. 요 녀석이 또 하나의 해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요 첫 번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 마이너스 k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좌표는 요 식 가지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좌우로 대칭일 거다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여기 딱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칭으로 시킬 때 이거 2배해서 빼는 거잖아. 2분의 1을 2배 해서 요놈 빼보면 운 좋게 k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점의 x좌표는 k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 피적분함수의 부호를 보잖아. 그러면 부호만 살펴보면 0에서 1-k분의 1까지는 v1이 오히려 밑에 있어요. v2보다. 그러니까 v1 빼기 v2를 하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음의 값을 가지고요. 요 피적분함수가 즉 감소한다는 소리야. 요 사이에서는 v1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고요. 다시 k분의 1에서 1 사이에서는 v2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적분함수의 부호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0,0을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원점일 때 둘 다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0일 때 위치는 0이거든요. 그래서 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지금 이 그림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0 말고 두 번 만났잖아요. 0 되는 경우가 두 번 있다는 이야기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0하고 1 사이에서 0 되는 경우가 한 번만 있어야 돼. 그런 소리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은 두 번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여기를 2분의 1,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출발은 감소로 출발할 거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한 번만 만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생긴 거지. 접하는 거. 이러면 진짜로 한 번만 만나겠죠. 근데 이거 말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내려오기 전에 끝난 거지. 다 내려오기 전에 끝나. 이렇게 생긴 것도 한 번만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요 그래프는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노란색 그래프의 경우에 누굴 확인할 거냐면 요 점을 확인할 거다라는 거야. 어차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근데 내려갈 때 여기까지 안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 안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경우도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엔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요 점의 x좌표가 뭐겠어요? k분의 1이죠. 증가의 마지막이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k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 0부터 k분의 1. 정적분하면 0인데 이걸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k분의 1 집어넣어서 둘이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정적분한 것도 0이 되겠죠. 이거 0에서 k분의 1까지 v1 빼기 v2 0이 될 거고요. 또 v1 k분의 1이랑 v2 k분의 1을 빼도 0이 될 거고 귀찮으면 이거 빼서
그 뭐야 저 부정적분해서 식 만들어 가지고 k분의 1 넣어서 0 나와요. 미분해서 k분의 1 넣어도 0 나와요. 그런 이야기니까 뭐 k분의 1이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될 수 있고요. 노란색의 경우엔 뭐만 보면 돼? 요 점에서의 y좌표만 보면 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v1t 빼기 v2t 요거 정적분의 값이 0보다 크다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만나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아마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면서 여기서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출발은 0,0이고 감소했으니까 증가한 다음에 다시 감소할 때 0까지 감소 안 하면 한 번은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 식에서 나오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베타라는 값이고요. 요 부등식에서 나오는 게 1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아요. 얘 알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해설이라서 그렇겠지만 찾아보면 뭐 어려운 방정식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증가 감소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아까 그림은 너무 뭐랄까 너무 날 것이었나 봐. 설명을 하기에. 예. 그래서 해설에 있는 걸 약간 땡겨와서 설명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3번 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 이어서 4번. 4점 0,0, 1,0, 1,1, 0,1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t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때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t. 요 곡선 위에 x좌표가 0인 점이랑 1인 점을 p랑 q라고 하겠대요.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O, A, B, C는 박혀 있고요. 이제 P가 O보다 위에 있는 걸로 봐선 T가 0보다 약간 큰 상태를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줄부터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T 하고 두 선분 PR, QR 둘러싸여진 부분, 혓바닥의 절반이죠. 그 부분의 내부와 정사각형 OABC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혓바닥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t가 딱 0일 때는 꼭지점이 여기 붙어 있는 거니까 t가 0일 때는 이렇게 생긴 혓바닥이 되겠죠? 혓바닥의 절반. 근데 여기서 t가 조금씩 커지거나 작아지면 얘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혹은 아래로 좀 움직이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래서 빨간색처럼 생겼으면 넓이는 이 부분만 되는 거죠. 여기만. 파란색처럼 생겼으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어쨌든 제일 큰 건 누구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온전히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기억번 S0을 물어봤고요. K의 값이, T의 값이 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짜로 그냥 혓바닥 전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혓바닥으로 풀 게 아니라 이거 정사각형 넓이 2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정사각형 전체 넓이는 1이고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에 넓이는 3분의 1이니까 요 넓이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1에서 0 사이에 있을 때 S 알파랑
S1 더하기 알파를 물어봤는데 알파가 음수니까 S 알파 그러면 얘를 밑으로 끄집어 내리란 이야기예요. 뭐 대충 이만큼 끄집어 내렸다고 볼까요? 너무 많이 내려갔나? 그럼 이렇게 내려왔으면 요 위에 부분 있죠. 얘가 S 알파입니다. 그죠? 참고로 요 점의 좌표가 0, 알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뒤에 S1 더하기 알파 그랬는데 그럼 1 더하기 알파면 꼭지점이 원래 0,0이었던 게 알파가 된 게 S 알파잖아. 꼭지점이 1 더하기 알파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1 더하기 알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거 길이가 어차피 1이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게 S1 더하기 알파예요. 근데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더하면 원래 있었던 녀석이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을 구해보면 당연히 3분의 2라고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밑으로 내려간 거고 1 더하기 알파면 그 바로 위에다 또 그림을 겹쳐서 그릴 거라는 건데 밑에 빠져나간 부분이랑 빨간색 빗금친 게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디귿에 보면 S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S 2분의 1하고 S 베타를 더해서 1이에요 그랬는데 이건 그냥 3분의 2인 거지. 계산할 것도 없이. 그죠? 둘이 1 더하면 2 되는 거잖아요. 절반 내리고 절반 올려서 만들면 반씩 잘렸을 건데 어차피 넓이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S 베타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베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베타 2개 찾은 게 저거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위로 올려서 3분의 1만 남겼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서 3분의 1을 남겼을 수도 있죠. 확실한 건 뭐냐면 위로 올려서 3분의 1 남긴 거랑 밑으로 내려서 3분의 1 남긴 것도 어쨌든 더하면 3분의 2잖아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베타 2개도 1 차이 더하면 1 차이 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위로 올려서 3분의 1이 되든 밑으로 내려서 3분의 1이 되든 어쨌든 둘이 더하면 또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잘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뭐 1을 더하든 1을 빼든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래서 위로 끄집어 올린 걸로 한번 구해보면 정사각형에 원래 큰 혓바닥은 넓이가 3분의 2였는데 3분의 1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거지.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넓이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점의 좌표가 베타인 거니까. 그럼 이거 넓이 3분의 1이라는 건 뭐 혓바닥 같은 걸로 구해도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건 변함이 없을 테니까 식이 x제곱 더하기 t라서 큰 혓바닥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전체 혓바닥의 넓이는 6분의 1에 뭐 요점을 k라고 볼까요? 2k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3분의 2 이렇게 생겨야죠. 왼쪽 오른쪽 합쳐서 3분의 2니까. 그래서 요 k를 찾아보면 6분의 8이니까 6분의 8, 3분의 4k 세제곱이 3분의 2다 이렇게 생겨서 k의 세제곱이 2분의 1이네요. 그죠? 근데 요 k의 세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건 x제곱 더하기 베타 요 x 자리에 k 집어넣어서 1 나왔어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냥 이걸 가지고 찾아보면 k라는 녀석은 숫자 좀 더럽지만 2분의 1의 세제곱근이고요.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베타라는 건 1에서 이걸 제곱하는 거야. 2분의 1에 3분의 2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책에 있는 걸로 따지면 4분의 1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점 다시 써서 4분의 1의 세제곱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찾은 베타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끌어올린 베타. 그럼 밑으로 끌어내린 베타는 누구다? 여기서 1 뺀 거다. 둘이 더하면 1 될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끄집어내린 또 하나의 녀석은 얘였을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여기서 1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A 마이너스 세제곱근 4분의 1. 여기는 1 빼기 4분의 1의 세제곱근.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 둘을 곱해서 답을 내보면 맞다. 대표 기출 문제 2개나 있네요. 하나는 A랑 B랑 같아요인데 요거 약간 비슷하게 했던 게 A, B 사이에 X축으로 둘러싸여진 하얀색 부분 있죠. 걔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죠. 걔를 C라고 보면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랑 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A 더하기 C 그러면 혓바닥 절반이고요. 또 A, B 더하기 C 그러면 물론 얘는 어쩔 수 없이 정적분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냥 그대로 하려면 구간을 막 나눠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아니면 식을 빼서 적분해야 되니까 숫자가 좀 더러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엔 A하고 B 사이에 껴있는 그 뾰족한 녀석까지 포함해서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원래는 A라고 B라고 써 있는 거 사이에 교차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곡선의 대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0에서 2까지 한 방에 싹 적분하면 빵이야! 가지고 푸는 거긴 합니다. 그죠?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 해보면 뭐 우리가 식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3차에서 2차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한다고 치면 A 부분은 음수로 나올 거고 B 부분은 양수로 나올 거잖아. 더하면 0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은 그냥 째로 적분하면 0이다 이렇게 그냥 풀고 있는 거라고요. 마지막 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위치 함수 XT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씌운 VT, DT가 2일 때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인데 저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절대값 씌운 VT는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하기가 약간 어렵죠. 그쵸? 근데 우리 속도함수 나와 있고 XT였어? 속도함수가 나와 있고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했다는 건 뭘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정적분하면 뭐야? 위치 변화량이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뭐야? 움직인 거리야. 기억이 나죠? 아니라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 되는 거였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되는 거였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 되는 거였어요. 그죠? 이거 미분 마지막에 하던 거고 적분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거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정적분하면 F 베타에서 그러니까 X 베타에서 X 알파를 빼는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하면 그냥 위치 함수가 나오는 거야. 얘는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사실상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에 해당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차이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전진하면 위치가 늘어나는 거고 후진하면 위치가 줄어드는 거니까 원점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위치 변화량은 빵이야.
근데 움직인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겠죠. 뭐 L까지 갔다 왔다고 치면 위치 변화량은 0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2L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정적분을 한 거냐 넓이를 구한 거냐에 따라서 위치 변화량, 최초의 위치와 최종 위치랑 최초 위치의 차이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안에서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건지 티가 난다. 그런 소리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한 거니까 속력을 적분한 거잖아요. 결국 얘 뭐 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가 2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이만큼 움직였다는 이야기다. 그 소리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위치 함수거든요. 근데 저 위치 함수도 잘 보면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1 집어넣어도 0 나오잖아요. 얘는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a분의 b는 뭔지 모르겠어. a, b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다? 0이다 그 얘기라고요. 0일 때 위치도 0이고 1일 때 위치도 0이니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없이 그냥 0에서 1까지를 정적분하면 얘는 0이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x1에서 x0을 빼면 0이니까. 오케이? 기억번부터 뭐야 나왔네. 기억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v를 부정적분하면 x니까 xt에다가 0 넣고 1 넣고 둘이 빼라는 건데 x1도 빵이고 x0도 빵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니은에 보면 xt가 절대값을 씌워서 1보다 큰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1보다 큰 게 있는지를 물어본 건데 사실은 뒤에 x의 t0, x0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이건 어쨌든 x의 위치, 점 p의 위치가 1보다 큰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출발할 때 0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 0에서 도착했거든.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밖에 없어요. 많이 움직여봤자 2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도착할 건데 2밖에 못 움직이니까 제일 멀리 가봤자 1 찍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데까지 가면 못 돌아와요. 거리가 2를 넘어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B를 찾는 게 아니라 저 식을 해석해서 풀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디귿은 오히려 이제 절대값 xt가 1이 되는 경우가 없대. 1이 되는 경우가 없대.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경우가 0하고 1 말고 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거리는 2인데 1 찍고 돌아온 게 아니라 1 찍기 전에 돌아섰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나는 2만큼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3차 함수니까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방향을 많이 바꿔봤자 몇 번 바꿔요? 2번밖에 못 바꿔요. 3차니까. 그지? 그러면 출발했어. 1 찍기 전에 돌아섰다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버리면 원점에 못 돌아와요. 0이고 1이야. 가다가 여기서 돌아섰어. 근데 마지막에 원점에서 도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체 거리는 2가 되고 출발과 도착이 0이 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게 막 차수가 높았으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3차 가지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3차니까 방향을 2번밖에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얘가 t가 0일 때고 얘가 t가 1일 때인데 0하고 1 사이에 원점 한번 지나쳐야 돼요. 1까지 못 갈 거니까. 가기 전에 돌아섰으니까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와야 원점에 딱 도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B를 실제로 찾는다기보다 밑에 해설도 보시면 A, B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한글만 졸라 써있지. 그죠?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이 밑줄로 써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